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앞바다. 온 나라가 월드컵 열기로 들떠있던 그날, 바다 위에서는 전혀 다른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북한 군함 두 척이 우리나라 바다를 1km나 침범했고, 등산곳 684호와 388호라는 이름의 북한 군함들이었다. 이에 우리나라 해군의 참수리호 4척이 막아서기 위해 출동했다. 우리 참수리 357호에는 28명의 해군 용사들이 타고 있었다. 북한 군함 684호를 막으러 간 우리 해군 부대는 김찬 소령의 358호가 앞에서 357호가 300m 뒤에서 접근했다. 우리 참수리호들이 북한 군함의 앞길을 막으려고 할 때였다. 북한의 684호가 우리 358호를 지나친 순간 갑자기 속도를 줄였다. 뒤따르던 357호는 갑자기 멈춘 북한 군함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급하게 방향을 틀었다. 그 순간 357호의 왼쪽 옆면이 그대로 북한 군함에 보이고 말았다. 두 배 사이의 거리는 450m. 북한 군함의 큰 대포로도 한 번에 맞출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다. 오전 9시 54분. 북한 군함 등산곳 684호가 아무 경고 없이 85대포로 기습 공격을 시작했다. 2차 연평해전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윤영아 소령이 즉시 쏴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첫 포탄이 맞은 지 4분 후 북한의 37포탄이 우리 배의 조종실을 강타했다. 난리가 난 그 순간 북한 저격수의 총알이 윤영아 소령의 등을 뚫고 지나갔다. 28살의 젊은 지휘관이 몸을 떨다가 눈을 감았다. 나라의 바다를 지키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것이다. 그리고 이후 이희환 중위가 의식을 잃은 윤영아 소령 대신 지휘를 맡았다. 그의 왼쪽 다리에는 기관총 총탄이, 오른쪽 다리에는 포탄 조각이 박혀 있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배를 조종하던 한상국 상사도 조종실이 공격받아 전사했다. 엔진이 멈추고 전기가 끊어져서 357호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갔다. 전투가 시작된 지 12분 후 22번 대포를 맡고 있던 황도현 중사에게 북한의 37포탄이 정통으로 맞았다. 뱃머리의 3분의 1이 날아간 끔찍한 상태였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대포의 방아쇠를 잡고 있었다. 21번 대포를 맡은 조천영 상사는 북한의 집중 공격으로 생긴 화재 때문에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독한 연기에 질식하면서도 그 역시 방아쇠를 놓지 않았다. 기관총을 맡은 서우원 중사는 북한 저격수의 총알에 왼쪽 가슴을 뚫려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의무병 박동혁 수병은 자신도 5군데나 총상과 파편상을 입었지만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 계속 뛰어다녔다. 서우원 중사가 죽는 모습을 본 그는 화가 나서 기관총을 잡고 북한군에게 총알을 쏟아부었다. 권기영 상병은 왼손이 포탄 조각에 부서진 상태로 오른손만으로 기관총에 남은 총알을 모두 북한 군함에 쏘아댔다. 이것이 2차 연평해전의 시작이었다. 우리나라 해군 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이 만들어낸 영웅 이야기의 첫 장이었다. 357호가 북한의 기습 공격에 무너져가는 바로 그 순간 300m 앞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본 358호의 해군 용사들은 분노로 치를 떨었다. 부대장 김찬 소령의 명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너무 가까운 거리 때문에 자동 사격이 불가능했다. 358호는 수동으로 바꿔서 즉시 반격을 시작했다. 40mm 대포와 20mm 기관포가 동시에 불을 뿜었다. 21번, 22번 대포에서 쏟아지는 포탄이 북한 군함 등산곳 684호를 향해 날아갔다. 정확한 조준, 무자비한 집중 공격이었다. 불과 몇 분 만에 북한 군함은 불길에 휩싸였다. 북괴의 684호의 모든 대포가 부서져서 더 이상 쏠 수 없게 되었다. 많은 북한군들이 배 위에서 쓰러졌다. 85mm 대포로 첫 포탄을 쏜 지 12분에서 20분이 지난 후였다. 684호는 조종이 안 되는 상태로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북한군들은 작은 총과 기관총으로만 응답할 뿐이었다. 358호에서 본 바에 따르면 684호 배 위에 나와있던 북한군 대부분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다. 북한군 함장 김영식을 포함해 13명이 죽고 25명이 다쳤다. 하지만 358호의 해군 용사들에게는 더 급한 일이 있었다. 동료들이 탄 357호가 불길에 휩싸이며 바다에 가라앉고 있었던 것이다.
김찬 소령은 즉시 공격 중단을 명령했다. 탄약을 모두 써서 2차로 더 장전한 후 북한 군함을 완전히 가라앉힐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동료들의 생명이었다. 358호는 연기와 불길에 휩싸인 357호를 향해 달려갔다. 북한군의 총격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다. 358호 해군 용사들은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목숨을 걸고 움직였다. 불길 속에서 다친 동료들을 하나씩 끌어올렸다. 이희환 중위가 양쪽 다리에 부상을 입고도 부하들을 챙기고 있었다. 의무병 박동혁 수병은 자신도 5군데나 총상과 파편상을 입었지만 끝까지 동료들을 치료했다. 권기영 상병은 왼손이 부서진 채로도 마지막까지 북한군에게 반격했다. 358호 해군 용사 4명이 가라앉는 357호에 남아서 한상국 상사를 찾고 불을 끄려고 했다. 하지만 불길이 너무 심했고 배는 이미 가라앉기 직전이었다. 더 이상 불을 끌 수 없었다. 4명의 358호 해군 용사들은 눈물을 참으며 구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다른 배로 급히 옮겨갔다. 만약 358호가 계속 공격만 하고 357호 구조에 나서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다. 죽을 수도 있는 교전의 상황에서 내린 용기 있고 탁월한 판단 능력이었다. 뒤에서는 우리를 도우러 대한민국 해군의 큰 배들이 급히 북쪽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북한이 육지에서 큰 미사일을 쏠 준비를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북한 해안의 큰 대포들 때문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다. 수원 공군기지에서는 F-4, F-5 전투기들이 출격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쟁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출격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북한 군함들이 도망가는 것을 레이더로 확인한 후 우리 배들도 철수했다. 25분간의 치열한 싸움이 끝난 순간이었다. 하지만 참수리 357호는 기지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미 85mm 대포 5발, 37mm 대포 19발, 기관총 234발 등 총 258발의 공격을 받아서 배에 구멍이 뚫려 가라앉고 있었다. 357호와 358호 해군 용사들은 358호의 물배는 펌프까지 써가며 필사적으로 물을 퍼냈다. 253부대 소속 328호까지 와서 357호 오른쪽의 줄로 연결해서 중심을 잡고 끌고 가려고 했다. 하지만 이미 피해가 너무 컸다. 배는 급하게 오른쪽으로 기울었다. 가라앉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6월 29일 정오, 참수리 357호가 서해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나라를 지키다가 장렬하게 죽은 영웅들과 함께. 그러나 41일 후인 8월 9일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던 참수리 357호를 다시 건져 올렸다. 그리고 실종되었던 한상국 상사의 시신도 조종실에서 발견되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석을 지키고 있었다. 싸움이 끝난 후 북한의 11호 병원에는 한 건물 전체를 북한 해군 8부대 부상자들만을 위해 막아두고 군인들이 지켰다. 심하게 다친 부상자들의 모습 자체가 북한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만난 북한 해군 부상자들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18세에서 19세의 어린 병사들이 5명이나 되었고 한 해병은 온몸에 230개의 파편이 박힌 채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큰 폭탄에 맞았습니다. 위에서 터지는데 파편 수백 개가 우박처럼 떨어졌습니다. 가장 어린 북한군이 솔직하게 말했다. 사실 다른 건 다 무섭지 않은데 그 큰 폭탄이 제일 무서워요. 그들은 한국 해군의 발전된 장비와 정확한 작전에 당황했다고 털어놓았다. 한국군은 전투 준비하면 모두 배 사이로 엄폐하는데 우리는 전투 준비하면 모두 배 위로 올라갑니다. 북한 장교는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함장이 평양에 다녀온 날이라서 우리는 편하게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함장이 그날만 유독 배에 기름을 가득 채우라고 포탄과 총알들도 최대한 많이 실으라고 지시했어요. 1차 연평해전 때의 패배를 되갚기 위해서였다. 그날은 우리가 각오하고 나갔으니까 한국 배가 많이 손상됐어요.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북한 군함 등산곳 684호가 쏜 포탄의 88%가 우리 참수리 357호 왼쪽에 집중되었지만 우리나라 해군의 반격은 더욱 정확하고 치명적이었다. 참수리 357호는 배 위쪽에 122발, 아래쪽에 136발을 맞았다.
특히 물과 배가 만나는 부분 근처에 42발이 맞아서 축구공만 한 구멍이 났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싸웠다. 윤영아 소령, 한상국 상사, 황도현 중사, 조천영 상사, 서우원 중사, 그리고 3개월 후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의무병 박동혁 병장까지 6명의 영웅이 나라의 바다를 지키며 장렬하게 전사했다. 이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북한의 기습 공격을 막아내고 서해 바다 경계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겁한 교전 방식에도 용맹하고 끝까지 싸운 용맹함을 알린 전투였다. 2차 연평해전 이후 우리나라는 서해 바다 경계를 훨씬 강화했다. 북한의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참수리급 배들도 무기와 방어력이 크게 개선되었다. 2차 연평해전은 단순한 작은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28명의 젊은 해군 용사들이 보여준 용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 해군의 정신적 기둥이 되고 있다. 함장 윤영아 소령은 2003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젊은 장교였다. 28살의 나이에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그의 마지막 명령은 쏴라 였다. 한상국 상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석을 지켰다. 41일 후 건져 올린 357호의 조종실에서 발견된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황도현 중사와 조천영 상사는 머리를 다치고 온몸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마지막까지 대포의 방아쇠를 놓지 않았다. 22번과 21번 대포에서 북한군에게 마지막 공격을 가하며 전사했다. 서우원 중사는 기관총을 맡아 북한 저격수와 맞서 싸우다 전사했다. 의무병 박동혁 병장은 자신도 심하게 다쳤지만 끝까지 동료들을 치료하다가 3개월 후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들 6명의 영웅과 함께 다친 18명의 용사들 역시 마지막까지 나라를 지켰다. 이희환 중위는 양쪽 다리에 부상을 입고도 지휘를 계속했고 권기형 상병은 왼손이 부서진 채로도 오른손만으로 북한군에게 반격했다. 오늘날 서해 바다는 평온하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22년 전 그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은 영웅들의 희생이 있다. 2차 연평해전, 그것은 우리나라 해군이 써내려간 가장 빛나는 영웅 이야기이자 자유의 바다를 지킨 불멸의 역사다. 그들이 지킨 것은 단순한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이었고 국민의 안전이었으며 미래 세대가 누릴 평화였습니다. 윤영아, 한상국, 황도현, 조천영, 서우원, 박동혁, 이 6의 이름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우리 모두가 영원히 기억했으면 합니다.